이재명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이 되기 방해 요소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 이런 걸 다 무마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가족 문제입니다. 이제 김혜경 씨의 법카는 지금 약간의 더 드러날 수 있음에도 지금 야당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랑 두 번째는 이재명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상당한 이제 아버지가 정치를 할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이들이, 저는 이제 젊은이는 아니지만 젊은 애들이 많이 갔던 사이트에 이재명의 아들의 기행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인터넷을 좀 하고 좀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은 이재명의 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굉장한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고 있고 아마 지금 국힘 쪽에서도 알고 있고 아직 터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굉장히 그 설왕설래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들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이제 뭐 이런 주제가 있을 거고 남경필 아들이 이제 마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또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건 말씀 안 드리겠고 굉장히 이제 있고 이제 그 젊은 거기에서는 어 그러니까 뭐 DC라든지 이렇게 약간 이게 그 보수 유저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재명 아들이 뭐 했다 뭐 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의 아들도 분명히 보수 그런 매체에서 아이디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 약간 젊은이들의 드립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드립이 뭔지 아시죠? 대충 개념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헛소리 하는 건데 좌파 커뮤니티에는 드립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DC라든지 뭐 일베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수 이게 또 군소 이제 Y고수라든지 뭐 지금의 펜코라든지 그 뭐야 그 FM 코리아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서는 약간의 성적인 드립이라든지 그러니까 패드립 약간 가족으로 드립치는 어떤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노는 건데 좌파 커뮤니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심심하고 굉장히 무슨 종교 집단 보고 굉장히 보는 듯하고 굉장히 엄숙하거든요. 근데 보수 커뮤니티 가면은 서로 욕하고 서로 병신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면 이렇게 좌파 커뮤니티 보다가 이게 우파 커뮤니티 오면요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서로 막 까거든요. 서로 병신이네, 서로 지랄하지 말라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뭐 인증하고 막 이렇게 드립으로 쓰면 서로 자학하는 코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남초적인 사이트를 가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재명 아들이 활동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유저들이 그거를 증거로 갖고 있거든요. 그거 아마 이제 저번 대선은 이게 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에는 만약 이재명이 이제 이렇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이 이재명이 이제 가족의 이제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지 소비가 너무 심해요.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면 이 이미지 소비가 너무 심했던 거를 딛고 자기가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지 정치가로서의 어떤 신비감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많이 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층은 확고하게 있는 거지만 이게 어떤 이게 뭐라 그럴까 대권을 잡기는 아직까지는 본인의 정치적인 측면이나 아우라가 많이 지금 이미지 소비가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소송권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떤 유죄는 정신의 유죄는 일반인들의 유죄나 좀 다르긴 하지만 혐의가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유죄는 받을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마해서라도 대통령 출마를 해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요 두 가지 파도를 넘기가 좀 힘들다. 라는 거를 이제 만약 이재명이 이거를 극복해내면은 이제 저기 뭐야 괜찮을 거고 제가 이제 저번 대선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이제 조상의 힘이 윤석열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조상의 힘으로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근접하다. 그러나 구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번에 구군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민주당이 될 건데 근데 과연 이재명이 조상들이 이걸 받쳐줄 거냐는 부분에서는 글쎄요. 이제 조금은 거기가 있어요. 그럼 답변적으로 보자면 문재인과 이재명이 됐을 때 누가 더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이재명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오히려 이제 문재인 때는 북한이랑 관계가 안 풀렸죠. 근데 이재명 때는 좀 북한이랑 관계가 좀 잘 풀릴 거다라는 거를 좀 측면이 있을 거고 저번은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독재자와 독재자끼리는 잘 통한다는 거. 이재명도 분명한 좌파 독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이랑 말이 잘 통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제 경제는 또 이제 표면적으로 잘 돌아갈 거. 왜냐면 돈을 막 정부 지출을 막 할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재명 다음에 오는 대통령은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보수 정권이 온다고 이제 돈 풀기를 안 할 것 같냐? 아니, 돈 풀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이 앞으로 15년, 20년 되면은 이제 이게 전성기가 끝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끝났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외국으로 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실제로 그런 준비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부채가 늘어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출산율 뭐 이것저것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애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날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이제 중간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점쟁이라서 예측을 하는 거지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고 또 좋은 방송 이제 그 주제 있으면은 이제 올려 드릴게요.